관계성 맛집 찾고 있다? 요 소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늘 너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소개드릴 책을 가져왔는데 네. 어떤 책인가요? 네, 제목은 너와 막걸리를 마신다면 이라는 책이고요. 설재인 작가의 장편 소설입니다. 네, 주인공이 갑자기 평행세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막걸리를 먹다가 뭐 화장실에 잠깐 들어갔는데 나왔더니 엄마 앞에 모르는 남자가 앉아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내 엄마한테 엄마라고 해.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성별이 바뀐 자신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네. 딱 같은 환경에서 성별만 바뀌어서 자라난 남자인 나를 만나서 그 세계에서 이제 뭔가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룬 소설입니다. 줄거리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네, 주인공 주영은 엄마와 함께 산을 타고 내려오다 들른 막걸리 집에서 평행세계로 건너가게 된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가 된 자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엄마 아빠도 나를 모르는 척하지? 이 사실도 기막힌데 더 기막힌 사실은 남자가 된 자신이 말 그대로 쓰레기 인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 쓰레기 남자 엄주영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까지 접하며 여자 하나를 가시밭길로 들어서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른다. 결국 주영은 엄마와 예비 신부를 위해 불행해질 여자들을 구하기 위해 이 세계에서 남자 엄주영을 개과천선시키기로 결심한다. 네, 줄거리에서도 느껴지셨겠지만 약간 캐릭터들이 되게 개성이 강한 네. 소설이에요. 그래서 네. 캐릭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봐요. 네, 여자 엄주영은 네.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평행세계로 넘어가서도 내 엄마를 위해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사가 나오잖아요. 내 전완근 만져볼래? 그 상황을 위트 있게 넘어가는 그 본인만의 수법이기도 하고 그 친해지기 위한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이 전완근을 만져볼래로 표현이 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약간 낯설었거든요. 이게 약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여자 엄주영은 원래 자기 세계에 있을 때도 원래는 탁구를 했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유도라든지 어떤 그런 격투기라든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뭔가 이 세계에서 조금 친해지고 싶거나 약간 이러면은 아까 말했던 거잖아. 내 전완근 만져볼래? 약간 유행어처럼. 그쵸. 난 전완근이 어딘지 몰랐어요. 나 어딘데요? 지금도 모르는데요? 여기요. 거기에요? 네. 그리고 이 엄주영이 근데 원래 세상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근데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 남아서 이렇게 뭔가 남자 엄주영을 개가천선시키려는 이유가 그냥 내 엄마 하나를 위해서야. 이 세상에 있는 내 엄마가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왜냐면 내 남자 엄주영이 너무 개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개쓰레기 엄주영이랑 결혼할 불행해질 여자, 그 여자들을 위해서 굳이 여기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소설에서 그렇게 표현되진 않지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의협심이 좀 네. 강해 보인다 네네. 라고 느꼈어요. 자기가 뭔가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네. 그 와중에 실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많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뭔가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설 안에서. 맞아요. 굉장히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네. 남자 엄주영 도대체 왜 자꾸 개쓰레기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남자 엄주영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좀 부적절한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스스로는 피해자 같기도 해요.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설 안에서 어쩌다 보면은 삐끗하면 피해자인가? 싶은 정도로 자기 연민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그 가정교육을 그렇게 충분하게 잘 받지 못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뭐 흘러가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계관에 빌런이 있거든요. 네. 그 빌런물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일진짓 하던 양아치짓 하던 이 자식들이 한 10몇 년간 살아오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묘사가 되는데 그 무리 중에서도 가장 따까리예요. 그쵸. 최하층에 있는. 정말 그 왜 남자들끼리 서열이라고 하잖아. 서열지. 가장 서열 최하위에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라난 이 상황을 다 남탓 만나고 아빠 탓. 예, 아빠 탓하고 아버지를 되게 혐오하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엄마를 대하는 방식. 이게 만약에 밖에서 만약에 내 그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해 그러면은 주의를 주는 거야. 너 좀 조용히 해. 이거를 비해요. 진짜 재수없어. 커션. 예. 막 이런 식으로 막 워닝. 그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얼음이 되는 거야. 그쵸. 워닝 이러는 순간. 근데 그거를 똑같이 따라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그 대목이 나왔을 때 되게 소름 돋았어요. 나도. 예. 그 똑같이 잘하는 게 그 딱 한 단어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아버지를 혐오하지만 예,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답습하는 인생. 그러면 그가 만약에 자녀
어릴 낳 그러면 똑같이 또 그쵸. 세대를 반복하겠죠. 네. 그다음 이제 최은빈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네.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10수년 전에 엄주영이랑 절교한 인물이지만 이제 남자 엄주영의 세계에 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네. 그런 인물입니다. 네. 일단은 경찰이고요. 경찰이죠. 경찰이기 때문에 그 여자 엄주영이 해 나가려는 그 프로젝트에 굉장히 큰 조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쵸. 이게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어떤 여성 듀오의 액션 영화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영상으로 자꾸 보였어요, 소설이. 뭐 그 중간중간에 막 이게 영화에서 그 한 시퀀스를 마무리하는 위트 있는 대사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장면 전환도 재미있고요. 그래서 이 두 명이 나중에는 그 남자 조력자도 한 명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여성 주인공이 이 사건을 헤쳐나가려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최은빈은 남자 엄주영의 세계에서는 여자 엄주영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잖아요. 네. 여자가 이제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으로 와서 있어라 이렇게 품어줘요. 네. 최은빈한테 상황을 설명하려고 가장 먼저 상황을 설명한 인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좀 재밌었어요. 은빈의 덕질의 역사 덕분에 이제 네. 시림을 받게 되는 건데 초등학교 땐 H.O.T에서 장우혁 좋아해서 막 장우혁 부인이라고 묵도에서 소리치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6학년 일진 언니한테 지켜가지고 불려가지 않았어요? 신화에서 내내 김동완이었죠. 근육 너무 켜서 다 김동완 탈바에도 혼자 김동완 목 놓아 부르고. 중학교 때는 무심천에서 무슨 행사였나 하여간 그때 신화 왔었잖아요. 그때 학교 째고 맨 앞줄에 앉아서 기다렸죠? 너무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너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반박할 수가 없죠. 근데 또 몇 가지는 또 수정해주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빈의 이야기는 이제 다 나중에 에피소드로 네. 넘어가서 조금 더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개쓰레기 남자 엄주영의 예비 신부 연재라는 인물도 등장하죠. 깝깝했어요 보는데 결혼할 남자의 그 부모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서 탁구도 배우고 옆에 가서 애교도 떨고 뭐 술집 가서 술도 따르고 결혼하려는 이유가 자기 집에서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려고. 네 그것 자체도 너무 읽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라고 느꼈고요. 인물이 되게 많아가지고 많이 줄였어요. 네. 근데 사실 이 세계에 나오는 뭐 빌런 무리들도 있고 있는데 최대한 줄여봤습니다. 네.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어요. 첫 번째로는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은빈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굉장히 소설이 여성들 간의 연대가 돋보이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여성 구원서사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은빈은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내치지 않고 돌보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자 엄주영이 뭐 나 사실은 다른 세계에서 왔다고 이렇게 실토를 할 때도 받아주고 그 은빈의 엄마도 그 여자들이 집에 오는 걸 전혀 그렇게 막 탐탁지 않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갈 곳 없는 여자들을 다 받아주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교를 했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원래 세상에서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참을 새도 없이 그대로 눈알 두 개가 묵직해지더니 금세 볼이 축축하고 뜨거워졌다. 너랑 절교하던 날이 떠올라서 라고 말을 할 순 없으니까 대충 둘러댔다. 한 번도 은빈보다 더 친한 친구를 사귄 적이 없었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절교 이후 10여년간 한 번도 은빈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후회했다. 이렇게 좋을 건데 이토록 재미있을 거였는데 나는 은빈이 이렇게 얘한테 믿음을 주잖아요. 네. 처음부터 되게 강한 믿음을 주는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 캐릭터 자체의 이 집안 가풍일 수도 있겠지만 엄주영이 뭐 은빈만큼 친한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은빈도 그러지 않았을까?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런 동기들이 여자들 품고 이런 동기들이 자기도 약간 외로움에서 기반된 거지 않을까? 더 친한 친구를 사귈 수 없었던 게 비단 엄주영 얘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서 맨 처음에 만났을 때도 주영 씨 절대적으로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게 처음에 딱 그 라인을 읽었을 때는 뭐야? 어떻게 믿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가 그랬잖아. 아니 뭘 한다고 믿어? 근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를 또 마냥 또 판타지처럼 그렇게 인식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믿을 것 같은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네 믿을 것 같다고요? 네, 믿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판타지성을 띠는 그런 라인은 말고요. 나 평행 세계에서 왔다고 하는 거라고요? 그런
그런 건 말고 네가 믿는다고요? 어떤 여자가 와서 자기 스토리를 풀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 그치. 네. 조력자가 돼줄 거다라는 네네네네. 기꺼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관계성이 좀 더 엄마보다도 울림이 강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은빈과의 에피소드 자체가 계속 많이 해서 생각나고 떠나간 인연들도 생각하면서 약간 센치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소설을 끌고 가는 동력은 엄마를 위한 거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 이 두 사람의 관계로만 인식하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소설이 되게 진짜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게 진짜로 있었던 일에 대한 언급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되게 소설 같지 않고 현실감 이게 평행세계 이런 게 나오는데도 좀 현실감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았거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네네.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책 안에 공중 화장실의 존재가 부각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누군가의 손에 무참히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인과관계 같은 게 전혀 없는 죽음. 지하철역 앞에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나는 많이 무서웠고 그만큼 많이 울었다라는 회상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읽고 모두가 똑같은 장면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판타지 세계를 왔다 넘나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상충시켜주면서 그 몰입감을 높이는 굉장히 좋은 요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아시겠지만 여기 양아치 무리들이 나와요. 걔네들이 이제 여자를 착취하고 가스라이팅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거 진짜 같다.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묘사돼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커오면서 좀 애정이 결핍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집안 사정에 의해서 집을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여자들을 되게 귀신같이 알아차린다는 얘기를 막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빈틈들을 파고들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데 뭐 잘 꼬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글을 예전에 막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사를 읽으면서 되게 불편할 만큼 되게 사실적이었어요. 여자들의 뭔가 연결고리를 끊고 집에 눌러앉히는 방식이랄까요? 집 밖에 나올 이유가 없는 인형으로 만들어서 그래요. 생활비 주면서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지. 그런데 집 밖으로 나와봤자 친구는 없고 처음엔 돈 가지고 혼자서 카페나 쇼핑몰을 돌기도 했겠지만 자꾸 자기 또래 애들이 삼삼오오 돌아다니면서 젊음을 발산하는 걸 보고 자기 처지를 비관하게 되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나가고 싶지가 않죠. 집에 계속 숨게 돼. 애기까지 생기면 정말 끝이고 사회에서 그렇게 간단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지. 자기 가정이 있어도 밖에서 아무리 막 껄렁대리고 진짜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저 사람 집사람 뭐해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집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집사람 뭐해? 이렇게 눌러앉혀버린 거지. 사회에 연결된 고리들 다 끊어버리고 집에 그냥 눌러앉혀버린 거죠. 무겁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 이거 어떤 소설이냐라고 하면 그냥 경쾌한 액션극? 저희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걸캅스 아니면 옛날에 우리가 리뷰했던 거 중에 더 히트. 네. 이게 스포가 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막판에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가 나와요. 네. 그것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막 수사를 하고 밤샘 회의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들이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회의도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코미디 액션 영화를 글로 읽는 기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이 소설은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뭔가 그 여성과 여성들 간의 그 의리, 그 의리를 기대하고 그것만 봐도 사실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 엄주영과 최은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재와 연재의 친구라는 다정이도 그렇고요. 네. 그냥 그 여성들의 의리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서사 이런 것만 기대하고 보셔도 되게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계성 맛집 일 것 같아요. 네. 관계성 맛집 찾고 있다? 요 소설입니다. 네. 너와 막걸리를 마신다면 이렇게 저희 추천드리고 이제 떠나볼까요? 네. 막걸리 한잔하러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는 하말론반이었고요. 네. 그러면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그럼 일단 구체적인 목표는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결혼 파트 내기 약간 이런 분이 나오거든요. 되게 오프닝 같지 않아? 결혼 파트 내기 빠밤빠밤 하면 남이랑 뭐 이러면 우와 최은빈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약간 그렇게 나올 것 같죠. 그래서